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작가이며 기능의학 선구자 마크 하이먼 박사의 대표작입니다. 마크 하이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듣지도 않는 약물에만 의존하는가? 약물과 정신치료만으로 치료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다. 그럼 하이먼 박사가 만든 뇌가 건강해지는 기적의 6조 프로그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96년 아름답던 8월 말의 어느 날, 나의 뇌는 고장났다. 나는 방향을 잃었고 무서웠으며 무력함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여기서 내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자 한다. 내게 배우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었다. 내 뇌는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었다. 대학에서는 수천 개의 한자를 쉽게 익혔으며 의과대학에서도 복잡한 인체 해부 패턴이며 명칭들을 별 노력 없이도 쉽게 기억했다. 나는 매일 의과대학까지 6km를 달렸다. 수업 중 자세하게 필기했고 교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기억하고 필기할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아파트로 돌아와 1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유기농 식품을 먹었다. 그리고 매일 밤 3시간 동안 집중하여 공부했다. 침대에 들어서는 5분 만에 잠들었고 7시간 내내 숙면을 취했다. 매일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의사 수련을 받으면서 과중한 업무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지고 말았다. 정규 근무는 주 36시간이었지만 때때로 거기에 더해 금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밤까지 60시간을 휴식 없이 근무하기도 했다. 아이다호의 작은 마을에 가정의로 갔을 때 나는 일주일에 80시간, 하루에 30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내 스케줄을 줄였다. 아이다호에 이어 중국으로 가서는 석탄가루와 수은이 가득 찬 공기를 마시며 1년여를 일했다. 그런 다음 매사추세츠로 돌아와 시내병원 응급실에서 다시금 살인적인 교대 근무를 했다. 그러자 갑자기 뇌가 망가졌다. 물론 다른 신체 부위와 함께 말이다. 회진 중 나는 환자들이 방금 한 말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 환자의 말을 받아 적기도 해보았지만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환자들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환자들의 사진을 찍어 그 밑에 개인사항을 따로 기록해뒀다. 다음번에 만날 때 당황하지 않도록. 강의를 할 때도 중간중간 문장을 잊어버려 학생들에게 대묻곤 했다. 책을 읽을 때면 앞으로 몇 번이나 되돌아가야 했다. 아이들을 재우느라 책을 읽어줄 때도 나는 기계적으로 입을 달싹거려 단어를 발음할 뿐이었다.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잠도 못 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던 우울과 불안이 점점 친구가 되어갔다. 기쁨과 활력은 먼 기억이 되어버렸으며 몸이 나빠질수록 뇌의 기능도 떨어졌다. 복부 팽만이 있어 설사를 하기 일쑤였고 혀가 붓거나 눈이 충혈되었으며 그런 일들 때문에 더 우울해졌다. 근육이 아파 집중할 수도 없었다. 완전히 지쳤을 때는 방금 한 말도 잊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우울증이라며 항우울제를 처방해준 의사도 있었다. 주치의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만성 피로 증후군과 섬유 근육통이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었다. 어쨌든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나의 뇌가 고장났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기분이 우울하고 기억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갑자기 기쁨이나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주의력 결핍장애, 우울, 치매라는 세 가지 몹쓸병에 걸린 듯 했다. 어떻게 뇌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 몸에 가장 믿을만했던 부분이 갑자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돼버린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면서도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별 문제가 없는 듯이 행동했다. 그러다가 8월의 그 여름날 이후 해답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 연구 자료도 보고 수십 명의 과학자며 의사도 만나보고 내 몸과 마음을 직접 탐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서서히 원상태를 회복했다. 뇌가 고장난 것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뇌와 몸이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쌓여 나타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였지만 실은 오랫동안 독서와 스트레스, 알 수 없는 감염이 쌓이고 쌓인 결과였다. 중국 베이징에 살면서 석탄 원료를 매일 마셨는데 그로 인한 수은 중독을 해독할 핵심 유전자가 내겐 부족했다. 이후 신생아 분만실과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수년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결과 내 몸의 리듬이 깨졌다. 나는 깨진 리듬을 에스프레소와 초코칩 쿠키로 회복하려 했었다. 그러던 중 1996년 늦여름의 어느 날 야외 캠프에서 뭔가 음식을 잘못 먹어 위장이 탈이 났다.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책은 나의 치료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고장난 뇌라는 우리 시대의 유행병에 대해 내가 발견한 해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독자들에게도 해결책을 제시하리라 믿는다. 당시 나는 다음과 같은 걱정이 머릿속에 늘 있었다. 당신도 혹시 그런가? 피곤하거나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뎌져 있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가? 아이들이 숙제도 잘하고 자기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데 부모로서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가? 인생의 허망함과 슬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뜬 눈으로 지새우는가? 그러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이어지는가? 친구를 만나거나 약속 장소에 가는 것을 잊어버리곤 그런 자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뇌 고장이라는 유행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이 유행병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자신의 썩어가는 마음에 갇혀 홀로 고생하고 있다. 많은 현대인이 안고 사는 뇌 질환들. 비만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기억력 상실은 소리도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고장난 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불안, 우울, 양극성 장애, 성격 장애, 섭식 장애, 중독, 강박 충동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자폐증, 학습 장애 등 무수히 많다. 고장난 뇌에는 정신 분열병이나 조증 같은 정신질환도 있고 노화에 따른 신경퇴행성 질환,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 파킨슨병 같은 것들도 있다. 그 밖에 보다 경미한 뇌 기능 부전도 있다. 이것들은 많은 환자에게 만성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인지장애, 분노, 급격한 기분 변화, 수면장애, 불안과 우울증의 고통을 일으킨다. 하지만 많은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들이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보고 있지 않다. 뇌의 고장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대부분 트라우마가 원인이라고 간주하는 정신적 장애와 신경 손상 때문에 생긴다고 간주하는 신경적 장애가 그것이다. 다만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장애로 고생을 하든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과적 이상으로 고통을 겪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몇 날 며칠씩 계속되는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에 시달린다. 너무나 자주 비합리적인 두려움 앞에 떤다. 결코 멈추지 않는 스트레스의 압력 아래 살아가면서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듯하다. 이처럼 너무나 흔한 증상이 되어버린 뇌 고장은 이제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혹시 독자 중에 뇌 고장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적어도 자신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미국의 통계를 한번 보기 바란다. 전체 성인의 26%, 전체 아동의 20%가 정신과 장애를 겪고 있다. 10명 중 1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항우울제 사용은 지난 10년간 3배로 증가했다. 알츠하이머병은 85세 이상 인구의 30%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50년에는 미국의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가 1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5세에서 8세 아동의 8.7%에게 ADHD가 있다. 전체 아동의 10%가 리탈린 같은 각성제를 복용한다. 자폐증은 지난 10년간 11배가 늘었다. 학령기 아동의 5 내지 10%가 학습 장애를 겪고 있다. 현대에 들어 급증한 이 유행병의 실체는 고장난 뇌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우울증, 불안증, 기억상실, 신경쇠약, ADHD, 자폐증, 치매 등 이렇게 보면 모두가 서로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동일한 근본 원인에서 파생된다. 기존의 치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아주 미미한 도움을 줄 뿐이다. 왜냐하면 기존 치료가 이들 질환에 대해 잘못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뇌의 문제가 동일한 근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법 역시 모두 동일하다. 약물로만 고치려는 현대의학의 명확한 한계. 더 많은 약을 더 잘 처방하는 것이 뇌 고장의
유행병을 치료하는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알약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걸까? 우울증이 프로작 부족 때문일까? 주의력 결핍장애가 리탈린 부족 때문일까? 알츠하이머병이 아리셉트 부족 때문일까? 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이들 약물의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처방약물 중 정신과 약물 혹은 향정신성 약물은 콜레스테롤 약제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약물 치료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항우울제를 예로 들어보자.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반응만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증상의 50%만 호전되어도 성공이라고 보는데 이 정도의 결과를 보이는 이들조차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항우울제로 우울증이 호전된 환자들의 86%가 성기능 부전이나 피로, 불면, 지력 상실, 메스꺼움, 체중 증가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항우울제 연구 결과를 선택적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뇌 고장을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은 절반만 옳다.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뇌 고장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옳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빠져 있기에 나머지 절반은 잘못되었다. 즉, 왜 애당초 화학물질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는가? 원래의 균형 상태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약물은 문제를 치료하지 못한다. 다만 증상을 덮을 뿐이다. 뇌 고장이라는 유행병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20세기 의학은 신경학, 심장병학, 내분비학 등 분과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었다.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신체의 일부만 파고드는 사이에 큰 그림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의사는 이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증상보다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이고 공통된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존의 질병 모델을 더는 적절한 치료 모델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21세기 생물학의 화두는 단연 시스템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뇌와 신체의 여러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각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혼자 움직이는 단일 유전자라는 개념은 이제 네트워크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이다. 시스템 생물학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바로 여기서 기능의학이 대두된다. 기능의학은 신체를 각각 독립된 기관의 집합체로 다루기보다 우리의 세포와 신체 시스템이 어떻게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지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살핀다. 기능의학은 시스템 생물학과 인상 현장을 연결하는 실용적인 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의학은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근원을 조기에 탐지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신체 시스템의 이상을 살핀다. 최근 들어 뇌와 신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뇌와 신체는 말 그대로 서로를 형성한다. 뇌 역시 신체의 일부라고 할 때 신체 시스템의 이상이
곧 뇌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지금까지는 뇌 화학물질의 불균형을 정신질환의 주범이라고 여겼지만 이제 뇌라는 협소한 영역을 벗어나 신체 시스템의 화학적 문제 혹은 대사 문제로 보게 되었다. 즉, 신체 차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 뇌의 화학작용만 치료하는 것은 약물 의존을 일으킬 수 있다. 신체 시스템의 화학작용을 치료해야만 뇌의 화학작용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가해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수많은 화학물질 등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신체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지고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 하이먼 박사가 제안하는 울트라 웰리스의 7가지 열쇠는 경고등이 켜진 우리 신체의 핵심 시스템을 치유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하이먼 박사는 기능의학을 활용하여 건강하지 못한 신체 시스템을 치료하면 몸과 뇌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치료 사례와 함께 명확히 보여준다. 뇌가 건강해지는 기적의 6주 프로그램 울트라 마인드 솔루션의 7가지 열쇠 열쇠 1.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라. 우리의 생물학, 생화학, 생리학이 체적으로 운영되려면 특정 원료가 필요하다. 실제 우리 대부분은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 열쇠 2. 호르몬의 균형이 중요하다. 호르몬은 분자들의 교환학이다. 건강하려면 호르몬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열쇠 3. 몸속 염증을 제거하라. 인체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당신의 뇌가 고장났다면 틀림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쇠 4. 제대로 소화시켜라. 소화계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와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병이 생긴다. 열쇠 5. 몸속 독소를 해독하라. 21세기에 독소가 우리 몸에 주는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현대인에게 해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열쇠 6.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라.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거의 모든 뇌질환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견된다. 열쇠 7. 마음을 편하게 하라. 21세기에 가공한 스트레스는 우리 신경계에 엄청난 부담을 줘 탈진과 쇠약으로 이어지게 한다. 6주 프로그램 요약 6주 프로그램의 원칙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올바른 음식을 먹는다. 전체 프로그램의 핵심은 몸에 좋은 지방, 천천히 흡수되는 저혈당 식품,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 식물 단백질, 기름기가 없는 소량의 육류,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고 체중을 줄이는 항염증, 해독, 항산화 작용의 화합물과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영양 보충제를 섭취한다. 부록 C에서 소개한 매일의 영양 보충제는 건강에 필수적이다. 울트라 마인드를 이루기 위해 누구나 이것들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 운동을 한다. 운동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입증되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원래부터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 운동이 주는 신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만끽하라. 이완한다. 스트레스는 당신을 죽이지만 이완은 장기적 건강을 가져다 준다.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몸과 뇌는 그것에 감사할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생활한다. 독소 물질들이 우리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청결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잘 잔다. 잠을 적게 자고 커피로 때우는 습관은 버려라. 잠을 자는 시간은 몸을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6주가 끝난 뒤 무엇을 해야 하나? 6주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는 서서히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그것이 주는 이익을 완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마쳤다는 해방감에 사로잡혀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스스로에게 갑자기 보상을 주려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해로운지 알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신중히 선택하라. 자신의 반응을 천천히 관찰하라.